안녕하세요. 멘사가 알려주는 오늘의 테슬라 뉴스 1월 5일입니다. 첫 번째 뉴스, 테슬라 주가가 5.12% 상승해서 113.64불로 마감하였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하락해서 그에 대한 반발 상승이랑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이제 배송 중인 차량을 합치면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이 뒤늦게 인식이 되면서 반등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테슬라 12월 중국 내수 판매량이 나왔는데요. 총 48,000대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월은 27,000대, 11월은 55,000대를 팔았습니다. 보통 중국에서는 그 매분기 첫 번째 달이랑 두 번째 달은 수출에 집중해서 내수 판매량이 낮게 나오고 세 번째 달에는 내수 판매량이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테슬라가 배송 평탄화 작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배송비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고려해서 인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에는 기가 상하이 그 휴가가 있었죠. 첫 번째 뉴스. 테슬라 22년 4분기 유럽에서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다는 뉴스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77%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0%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유럽 중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에서는 4분기에 유럽 매출의 75% 이상이 이제 독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에 있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테슬라의 판매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사진이고요.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가 독일 3사 등의 장인정신이 깃든 자동차의 본고장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특히나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그러한 테슬라가 이런 유럽에서 이만큼의 성장성을 내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제품성을 인정받았지 않나 라고 하는 느낌을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한번 타보시면 뭔가 전기차 또는 자동차를 몬다는 느낌보다는 일종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런 면이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편하게 자기 취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좀 오리지널한 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그게 익숙하면서 취향이 좀 갈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자기가 좀 궁금하다면 테슬라 사이트에서 시승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시승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해도 막상 가서 보면은 뭐 판매를 권유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딜러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서는 진짜 단순하게 시승만 시켜주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테슬라를 사고 싶다고 해도 그냥 홈페이지에서 바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애플 스토어 가서 아이폰 보고 애플워치 보고 뭐 이런 것처럼 테슬라도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 테슬라를 간편하게 시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 테슬라 모델 Y 스위스에서 22년 전체 자동차용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입니다. 내연기관차를 포함해서 전체 판매 자동차 중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은 발목할 만한 성과라고 보고 있고 모델 3도 5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전기차가 전체 신차 등록 시장 점유율이 전체 내연기관차 중에서 17.8%고 그 17.8%에서 테슬라는 20.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기가 베를린이 이제 막 오픈을 시작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올해는 가동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여파로 아마 더 성장성이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테슬라 모델 Y, 미국 경제에 가장 많이 기여를 하는 신차 순위 1위입니다. 파스컴에서 미국 경제에 가장 많이 기여를 하는 신차들의 순위를 매기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건 연례적으로 이제 매년 발표를 하는 건데 작년에는 모델 3가 1위를 했었고 올해는 모델 Y가 1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조립, 부품, 엔진 원산지, 인력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기준들을 보고 총 95대의 차량들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누가 제일
미국에서 만든 것이냐, 누가 제일 미국산이냐라는 걸 따져보는 건데요. 이번에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을 발표하면서 자국 기업들을 많이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IRA를 좀 더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원산지라든지 뭐 배터리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배터리의 원료는 또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미국과 관련된 기업에게 지원을 혜택을 주겠다라고 점점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일론이 이제 트위터에서 뭐 민주당, 그러니까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많이 올려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미국은 정치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뭔가 충돌이 생겨서 리스크가 있다기보다는,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잖아요. 그래서 내연기관차의 업체들이 또 표도 많고 하니까, 근로자 수가 많아서 어쨌든 이런 연기관 업체들의 로비로 인해서 뭐가 애로사항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로의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정시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에서 지금 중국이 되게 빠르게 앞서서 오고 있거든요. 그런 중국에게 패권을 주지 않으려면 미국도 자국 기업을 살리는 이런 인플레 감축 법안을 등을 통해서 자국 기업을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국 기업 중에서 가장 미국산인 이런 테슬라를 뒤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테슬라가 정부의 공격을 받을 거라고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가 육상용 모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비행기나 보트, 이런 장난감용 전기 모터를 판매할 수 있는 상표를 등록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상표 등록을 해서 바로 사업을 한다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테슬라 뉴질랜드에서 22년 12월 전체 자동차 중 1, 2위를 차지했다는 뉴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이렇게 전체 자동차를 대상으로 1, 2위를 한다는 거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주는 거고, 또 그 중에서 테슬라가 얼마나 강력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스페이스X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메리칸 크루즈 라인 선박에 스페이스X 스타링크 위성이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배가 운행하는 동안 이제 스타링크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스페이스X가 당장에는 테슬라와 연관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스페이스X에서 하고 있는 스타링크라는 사업은 저궤도 위성을 띄워서 소위 말해서 통신이 잘 안 되는 지역까지 모두 다 커버를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통신이라는 거는 아마 잘 보실 수는 없겠지만 바닥에 묻혀 있거나 약간 좀 그런 광 케이블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잘 통신이 통하지 않는 지역, 예를 들면은 뭐 사막이라든지 남극이라든지,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 잘 되지만 미국에서는 정말로 땅이 넓어서 그런 케이블 설치 안 되는 곳에서는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신 산업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터넷을 어느 환경에서든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스타링크라는 사업을 하게 됐고, 그러면은 스타링크라는 사업은 테슬라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테슬라는 일종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자동차 자체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업데이트한다라는 개념은 좀 익숙치 않을 수 있는데, 비교를 우리 뭐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이런 뭐 아이폰 이런 거를 예로 들면은, 우리가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iOS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슬라도 매일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업데이트는 우리가 뭐 와이파이 환경이라든지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테슬라는 이미 자체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연결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그 데이터는 이 스타링크라는 통신망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차량 등과 헤드코어 부분들, 즉 뭐 도저 컴퓨터라든지 슈퍼 컴퓨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